성당에서 보내드리는 이야기극장 시리즈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놀부는 고약한 힘술장이었답니다. 놀부의 힘통에 골탕을 먹은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어요. 놀부 어머니, 좀 나와보셔요. 놀부가 동네 상독 때마다 흙을 퍼부었다고요. 잠시상에 재를 뿌려놨으니 이 일을 어쩔 거요? 수박밭에 몽땅 말뚝을 박았어요, 글쎄. 부모님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동생 흥부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어쩌면 제 형과 저렇게 다를까? 누가 아니래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인정 많고. 아무렴 짐진 사람을 보면 달려가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흥부지. 헐벗은 사람에겐 입은 옷도 벗어주던걸. 놀부는 칭찬만 받는 흥부가 못 견디게 미웠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놀부는 재산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흥분의 식구들을 빈 털터리로 내쫓았어요. 흥부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나뿐인 동생인데 너무하셔요. 여보, 형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나무도 해다 팔고 상일도 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흥분의 가족은 모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작은 집도 짓고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심한 흉년이 닥쳐왔어요. 흥분에는 일거리도 양식도 모두 떨어지고 말았어요. 배고파요. 아버지, 어머니,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픈 아이들은 온종일 울며 보챘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께 좀 가보셔요. 도와주실지도 모르지 않아요. 예? 흥부는 하는 수 없이 형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보리쌀이라도 좋으니 양식을 조금만 구워주십시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양식을 달라고? 이런 뻔뻔한 놈! 놀부는 대뜸 흥부를 때렸습니다. 놀부의 아내도 밥을 푸던 주걱을 들고 나와 흥부의 뺨을 때렸어요. 그 바람에 밥알이 흥부의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기왕이면 주걱에 밥알 좀 더 붙여서 때려주십시오. 아니, 뭐야? 놀부의 아내는 주걱을 얼른 물에 씻어서 배고픈 흥부를 마구 때렸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흥부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마중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쯤 오실까? 어머니, 아버지가 쌀을 많이 가져오시면 떡 좀 해주셔요. 예? 난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흥분의 아이들은 마냥 설레었어요. 그때 쓰러질 듯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여보, 양식도 안 주면서 매질이라니요. 흥분의 식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렵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봄이 돌아왔습니다. 진달래꽃이 필 무렵 제비 한 쌍이 흥분의 집에 찾아들었어요. 저것 봐! 제비야! 우리 집에다 둥지를 짓네! 또 물고 왔다. 이번엔 진흙이야.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고맙기도 하지. 이런 오막살이에. 흥부는 둥지 밑에 작은 판자를 받쳐주었습니다. 얼마 후 제비가 낳은 알에서 예쁜 아기 제비들이 태어났어요. 노란 불이 좀 봐. 아유, 귀여워. 서로 먹겠다고 야단이에요. 꼭 너희들 닮았지 뭐냐. 우리들이요? 에이. 제비가 오고부터 흥분의 집에는 환한 웃음 보따리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비 둥지에서 자지러지게 우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렁이가 아버지! 저런 못된 구렁이. 제비들을 잡아먹으려고. 에이! 흥부는 장대를 휘둘러 구렁이를 때려 쫓았어요. 그 소동에 제비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그 못된 구렁이. 다리가 부러졌는걸. 피도 많이 흘리고. 흥부는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온 가족의 보살핌 속에 제비는 하루가 다르게 나아가더니 어느 날 마침내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정말 멋지게 날았다. 흥분의 식구들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제비들은 고향인 강남으로 갔습니다. 제비 임금님은 수정궁전의 높은 자리에서 제비들의 인사를 받았어요. 흥부집 제비, 문안드리옵니다. 오냐 오냐. 아니 그런데 다리에 웬 홍겁이 메어져 있느냐? 제비는 모든 일을 자세히 아뢰었어요. 흥부에게 꼭 은혜를 갚도록 하라. 제비 임금님은 흥부의 착한 마음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했어요. 손꼽아 제비를 기다리던 흥분의 아이들이 어느 날 환성을 질렀습니다. 제비가 돌아왔어요. 다리에 헝겊이 메어져 있어요. 그렇구나. 제비도 반갑다는 듯 모두의 머리 위를 빙 돌았어요. 그러더니 흥부 앞에 무엇인가 톡 떨어뜨리고 가버렸어요. 이상도 해라. 이게 뭐지? 박시한이어요? 흥부와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쨌든 심어봅시다. 흥부는 양지 바른 담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 벌써 싹이 트고 어느새 덩굴이 지붕까지 뻗쳐 있었으니 말이에요. 초롱을 켠 듯 뽀얀 밭꽃도 피었어요. 살구만 하던 닭은 금방 주먹만해지고 다시 아기 얼굴만해지는가 싶더니 한 달이 지나자 보름달만해졌어요. 흥분의 식구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닭을 한번 타보자꾸나. 아이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흥부와 아내는 즐거운 톱질을 시작했어요. 에야 톱질이야, 슬근슬근 당겨보세.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일랑 팔아보세. 드디어 닭이 쩍 갈라졌어요. 아이들이 놀라 외쳤어요. 쌀은 샘물처럼 자꾸 솟아났어요. 하늘이 제비를 보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흥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두 번째 박이 갈라질 때는 고운 향기가 온 주위를 감쌌어요. 귀한 약과 금은 보하여요. 아내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흥부와 흥부의 아내는 다시 세 번째 박을 탔습니다. 박이 쩍 갈라지자 이번에는 수많은 목수와 하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새 대궐 같은 집이 지어졌네. 이 피단 옷에 음식상도 좀 보셔요. 흥부는 너무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인어른, 더 시키실 일은 없으신지요? 하인들이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우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꿈이 아니야, 정말이라고. 아이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내가 흥부에게 말했어요. 여보, 가난한 이웃을 도와줍시다. 그럼 우리가 가난하던 때를 잊지 말아야지. 흥부는 곧 마을 사람들을 불러 필요한 쌀과 옷감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흥부 어른.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원, 고맙기도 하시지. 흥부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놀부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네 이놈 흥부야, 이게 다 어디서 도둑질해 온 것이냐? 참, 형님도 도둑질이라니요. 흥부는 부자가 된 까닭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좋은 수가 있지. 우리 집에도 마침 제비가 새끼를 까스렸다. 놀부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구렁이야, 구렁이야, 빨리 나타나라. 놀부는 애가 탔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오지 않았어요. 이놈의 구렁이가 왜 빨리 안 나타나노? 참다 못한 놀부는 둥지에서 아기 제비를 내려서는 다리를 뚝 부러뜨렸어요. 그러고는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그 못된 구렁이가 너를 그만. 자, 조금만 참거라. 이 놀부가 고쳐주마. 그런데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 가을이 되어 그 제비도 강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다시 돌아온 그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를 가져다 주었어요. 놀부가 심은 박씨에서도 한 달 만에 커다란 박이 열렸습니다. 보물이 산처럼 쌓이겠구나. 여보, 영감, 어서 박을 파봅시다. 놀부와 그 아내는 서둘러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이 쩍 갈라졌어요. 아이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박 속에서 무시무시한 산적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니 놀부네 집안에 값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가 버렸어요. 박을 잘못 골랐어. 놀부네는 급히 다음 박을 켰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박에서는 잔뜩 화가 난 거인이 나오더니 놀부네 집을 마구 부수어버렸어요. 세 번째 박에서는 무서운 도깨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술궂은 놀부야, 어디 혼 좀 나보아라. 도깨비들은 몽둥이로 놀부와 그 아내를 마구 때렸어요. 아이고, 도깨비님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놀부와 아내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그때 소식을 듣고 흥부가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흥부야, 부디 날 용서해다오. 형님, 그런 말씀 마셔요. 이제부터 저희 집에 가서 함께 사셔요. 우리는 한 형제이지 않습니까? 놀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친 놀부는 그 후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린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예림당은 여러분을 위해 보다 재미있고 보다 알찬 책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답니다. 예림당의 책은 전국의 서점이나 백화점 어디든지 있지요. 예림당의 책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거나 묻고 싶은 점이 있으면 책 속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셔요. 여러분과 친구하게 되어 참 기뻐요. 그럼 또 만나요.